와, 진짜 거리에 캐럴이 막 울려 퍼지고 어딜 가나 반짝이는 불빛이 가득한 걸 보니까 정말 연말이 실감나네요. 네, 맞아요. 기분이 좀 들뜨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 좋은 시점에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뜨거웠던 한 아티스트의 현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바로 가수 이명웅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광주 콘서트가 엄청난 화제였어요. 네, 대단했죠. 이게 그냥 단순한 전국 투어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공연을 보는 것 같았다는 후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이 콘서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만들어내고 있는 놀라운 기록들, 그리고 케이팝 시장 전체에 던지는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연말 분위기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네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를 이야기할 때 이제는 뭐 특정 장르나 세대에 가두는 것이 완전히 무의미해졌죠. 그렇죠. 그가 걷는 길이 곧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 광주 콘서트랑 최근에 막 쏟아져 나온 여러 데이터들은 그가 왜 현재 가장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 오늘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그 광주 콘서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보면 같은 콘서트는 절대 없다. 이 임영웅 씨의 철학이 이번에도 완벽하게 증명됐다고 하던데요. 네네. 사실 서울 콘서트가 티빙으로 생중계까지 됐었잖아요. 맞아요. 이미 다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함이 있을 법도 한데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전국에 공개된 공연 포맷을 가지고 또다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줘야 한다는 건 아티스트에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부담되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걸 정면으로 돌파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각적인 변화부터 시작하죠.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머리에 컬을 넣고 가르마를 탄 스타일, 그리고 그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장식과 체인이 달린 의상. 네, 바로 그거요. 팬분들이 왕자님 재질이라면서 첫 등장에 다들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공연은 지난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라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죠. 그런 의미가. 네. 관객들에게 가장 먼저 시각적인 새로움을 딱 선물하면서 공연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수직 상승시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에요. 이건 뭐랄까, 보여줄 게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무대 연출 방식도 케이스포돔 때와는 조금 달랐다고 들었어요. 3면을 활용한 스크린 X 형태의 무대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4면을 다 쓰는 공연도 많은데 3면 무대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나요? 오히려 아티스트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이 많습니다. 오히려요? 네. 3면 무대가 모든 각도의 관객을 배려하는 장점이 있다면 3면 스크린 X 무대는 그 거대한 영상과 아티스트를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오, 관객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거죠. 특히 임영웅 씨 공연은 대형 화면에서 펼쳐지는 영상미가 아주 뛰어난데 관객들의 응원봉 불빛이 그 영상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매핑 연출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멋있네요. 그러니까 기술을 그냥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음악의 감동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음악적으로도 정말 풍성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더라고요. 기존 곡들을 대지풍으로 편곡해서 완전히 다른 노래처럼 들렸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네, 연애편지나 이젠 나만 믿어요 같은 대표곡들을 재즈 버전으로 선보였죠. 이게 단순히 편곡을 바꿨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팬들에게 직접 증명해 보이는 순간인 거예요. 익숙한 멜로디가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팬들이 느끼는 희열도 크고 아티스트 본인에게도 이건 엄청난 도전이자 성장의 증거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광주 공연만을 위한 완벽한 연말 패키지가 완성된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 노래방 코너에서 갑자기 일본 노래,
요데지 켄지의 레몬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 네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라 다들 놀랐는데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임영웅 씨와 팬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 궁금한데요? 사실 얼마 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한 팬이 스치듯이 레몬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쓱 지나가는 말로요. 네, 그걸 놓치지 않고 기억해뒀다가 팬들을 위해서 단 하루 만에 연습해서 무대에서 완벽하게 불러준 겁니다. 하루 만에요? 정말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하루 만에. 수만 명 앞에서 부르는 건데 그냥 흘러가는 말 한마디를 기억해서 무대로 보여준다는 게 와, 정말 감동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완벽한 쌍방향 소통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준비해 왔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이런 디테일한 소통이 쌓여서 지금의 그 굳건한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 팬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공연장 곳곳에 녹아 있더라고요. 공연장 밖 I am 히어로 라운지를 이번에는 실내로 옮겨서 추운 날씨에 팬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고요. 맞아요. 그런 배려가 정말 남다르죠.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만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만의 경험이요? 네, 방석, 또 공연장 특유의 향을 담은 디퓨저, 그리고 앙코르 전에 팬들과 밀당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스케치북 메시지 같은 것들은요, 단순한 굿즈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아, 그냥 선물이 아니다. 그렇죠. 그 시간,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번 광주에서는 스케치북에 미리 메리 크리스머스라는 메시지랑 같이 산타 그림을 그려서 또 한 번 팬들을 웃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하하, 귀엽네요. 계속 축적되면서 팬덤의 충성도는 그야말로 극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콘서트 현장에서 팬들과 뜨겁게 호흡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는 그의 영향력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말을 해주죠. 최근에 발표된 스포티파이 연말 결산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임영웅 씨가 2025 K-트로트 부문 최고 스트리밍 스타로 선정된 건 뭐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혹시 한국 전체 아티스트 중 스트리밍 순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BTS 지민 씨에 이어서 한국 전체 아티스트 중 스트리밍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대단하죠. 그리고 3위가 BTS 진 씨였고요. 이게 정말 엄청난 기록 아닌가요? 엄청난 기록이죠. 흔히 임영웅 씨의 인기는 특정 연령층의 강력한 팬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스포티파이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편견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아주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1위 음원 플랫폼이고 특히 젊은 층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플랫폼에서 BTS 멤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건 그의 음악이 특정 세대나 팬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폭넓게 소비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이게 한두 곡의 메가 히트곡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에요. 앨범에 수록된 다수의 곡이 1년 내내 꾸준히 사랑받았다는 뜻이죠. 마침 스포티파이가 올해 국내 음악 트렌드 중 하나로 감성적 스토리텔링의 힘을 꼽았더라고요. 네, 그랬죠. 이 키워드랑 임명웅 씨의 음악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의 노래들은 대부분 한편의 이야기처럼 뚜렷한 서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듣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각자의 사연을 대입하게 만드는 그 공감의 힘이 있죠. 그게 바로 그의 음악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이고 스포티파이의 트렌드 분석은 그의 성공 요인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 MMA 투표 결과도 정말 치열했죠. 최종적으로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밀리언스 앨범 이렇게 3개 부문에서 1위로 마감했더라고요. 네, 팬덤의 화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밀리언스 앨범 부문 1위입니다. 아, 그게 왜 특별한가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번 임영웅 씨의 정규 2집은
실물 CD가 없는 앨범이었거든요. 아, 그런데도 판매량과 스트리밍을 합산하는 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음원 스트리밍 수치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만큼 막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네요. 실물 앨범 판매 점수가 0인 상태에서 이룬 성과라는 거군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쉽게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했는데 1위와의 표 차이가 약 5만 표 정도로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였어요. 그렇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이고요. 물론 최종 수상자는 투표 20%, 음원 60%, 심사 20%를 합산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이 투표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과거처럼 팬덤 투표만으로 상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대중적인 음원 성적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음원과 팬덤 투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최상위권에서 잡고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바로 실물 CD 없는 앨범 전략입니다. 탑스타뉴스 김경회 기자의 칼럼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 K-팝 시장에서 앨범 판매량, 특히 초동 판매량이 아티스트의 등급을 나누는 척도처럼 여겨지는데 이걸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야말로 K-팝 산업의 오랜 관행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굉장히 파격적이고 용기 있는 행보였습니다. 주변의 우려도 당연히 많았고요. 그렇죠. 칼럼에 따르면 이 결정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죠. 네. 첫째는 환경 부담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둘째는 팬들이 앨범 판매량 순위 경쟁을 하느라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음악만 즐기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성적보다는 가치를 선택한 결정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수치적 성과보다 음악적 본질을 선택한 소신이라는 칼럼의 평가가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 K-팝 시장에서 초동, 즉 발매 첫 주 판매량은 팬덤의 화력을 증명하고 연말 시상식 성적까지 좌우하는 절대적인 지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네,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죠. 팬들이 할 사람이 수십, 수백 장의 앨범을 사는 문화도 여기서 비롯된 거고요. 임영웅 씨는 바로 그 고리를 끊어내고자 한 겁니다. 아, 음악은 듣는 것이지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피지컬 앨범 점수가 없으면 각종 차트나 시상식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게 업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이 그의 음악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오, 오히려요. 그 증거가 바로 새롭게 런칭한 빌보드 코리아 차트입니다. 아, 그 차트를 그야말로 점령해버렸죠. 네, 맞습니다. 12월 3주차 차트를 보면 글로벌 K-팝 차트 톱 100에 무려 8곡을 올렸고 국내 차트인 핫백 차트에는 15곡을 줄 세우게 했더라고요. 네, 줄을 세웠죠. CD 한 장 없이 오직 음원만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성공의 척도는 손에 잡히는 앨범 판매량이 아니라 대중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음원 소비의 질로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김경혜 기자의 컬럼에 정말 인상적인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인가요? 임영웅은 손에 잡히는 CD의 소장 가치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음악적인 가치가 더 높이 평가받는 세상을 스스로 열어젖혔다. 와, 스스로 열어젖혔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네,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티스트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니까 팬덤 문화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이 팬덤의 성숙한 문화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팬클럽 영웅시대의 기부 활동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그렇죠. 최근 포천 지역 팬들이 한부모 가정을 위해 라면 50박스를 기부했다는 소식처럼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특정일을 기념하거나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과거의 팬덤이 환호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팬덤은 책임과 나눔으로 진호했다고요. 좋은 말이네요.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이름을 더 빛낼 수 있도록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네, 정말 바람직한 팬 문화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아티스트가 음악과 행동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팬들은 그것에 선한 영향력으로 화답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 선순환 구조. 이것이야말로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와 그의 팬덤이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공 공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눴네요. 연말 분위기로 가득했던 광주 콘서트의 새로운 변신부터 각종 차트를 통해 증명된 압도적인 대중성, 그리고 실물 앨범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그의 놀라운 행보까지 정말 한 아티스트를 통해 우리 음악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인기를 넘어서 우리 음악 산업과 팬덤 문화 전반에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네. 기록은 언젠가 깨어지지만 진심이 담긴 좋은 음악은 시간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어쩌면 당연한 명제를 지금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음악 시장에서 판매량이나 순위 경쟁을 넘어서 아티스트와 팬이 음악이라는 본질을 통해 깊은 유대를 쌓고 함께 성장하는 모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아름다운 여정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